안녕하세요. 경매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원 화서역 화서동의 블루밍 아파트 84. 자, 감정 가격이 7억 4천인데 두 번 유찰돼서 3억 6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화서역이 이쪽에 있고요. 1호선 화서역. 여기 이제 공원이 이렇게 숙지산이라고 있고 공원이 이렇게 푸르른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산이 있고 산 아래에 이게 배산이네요. 배산 앞에 임수면 좋은데 물은 이제 이쪽에 호수가 있고 이쪽 산 아래쪽에 남향으로 뭐 아주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단지도 좀 커요.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을 화서역으로 붙인 게 뭐 잘 팔아먹기 위해서 붙였겠죠, 처음에.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뭐 한 요 정도에서 이리 가서 이리 가든지 뭐 어쨌든 1km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보를 좀 보면은 1700세대 2009년 입주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요거예요. 전용 면적 84.91.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평수가 뭐 109도 있고요. 여기도 84고 112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시세 비교할 때는 요걸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일단 권리 관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에 전입 세대는 없는 걸로 동사무소에서 떼어봤더니 전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뭐 사람이 살아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제 이사를 나갔을 수도 있고 이 주인분이 자 소유자분이 이제 근저당을 뭐 요런 개인 회사인지 법인 회사에서 뭐 3억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데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이 근저당은 이제 끝났다. 왜? 소멸시효가 됐다. 보통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제 근저당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년도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근저당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흘러갔을 때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이 채권 관계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뒤에 있는 대부회사에서 이 근저당은 소멸시효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처분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소멸시효가 됐건 안 됐건 이제 이 둘 간의 싸움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찰한 그 낙찰 금액으로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있다면은 이 대부회사는 이 금액을 덜 받겠죠. 여기가 1순위로 먼저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가처분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냥 낙찰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제 이게 얘가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격만 잘 정하면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이제 한번 정해 보죠. 지금 이 매물이 이렇게 세 가지 매물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매매로만 먼저 볼게요. 이제 최저 매물이 5억 2천이 있고요. 보통 2층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싸고 뭐 대부분이 이제 한 5억 8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억 6천 5억 6천, 5억 8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어요. 한 중간층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은 한 최저 가격은 2억 정도인데 그것도 2층 정도가 2억 정도고요. 2억 5천, 6천 정도가 일반적인 전세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실거래가를 보면은 84 2층인데도 뭐 2억 6천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뭐 2억 6천 또는 이제 3억 이렇게 3억 84
그러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전세로는. 전세로 뭐 3억이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매 나온 아파트는 조금 괜찮아요. 오히려. 요 121동 10층이다 보니까 10층 요쪽 라인이다 보니까 이 전체 층수는 15층이에요. 15층에서 여기 10층 정도면은 굉장히 뭐 그냥 전망은 있어 보이죠. 물론 뭐 요 주방 쪽으로 보면은 또 뭐 이 산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뭐 전망을 서서 보나요? 전망이란 거는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게 전망, 진정한 전망입니다. 막 서서 이렇게 억지로 보는 전망 그런 거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도 최저 가격은 뭐 5억 2천인데 찾아보니까요. 이게 작년 11월 가격이고 요것도 2층이에요. 2층. 뭐 실제적인 가격은 뭐 5억 8천에 그 이전에 거래된 적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정하기 앞서 이제 하락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돌아다녀 봐서 진짜 급매로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가격 그런 거를 이제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한 5억 5천 정도 이제 더 싸게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층부터 높은 층까지. 이렇게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큰 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먼저 조사해 보시고 자, 그 가격에서 이제 적정한 이 아파트의 가격과 적정한 가격을 선정을 해서 마이너스 한 5천 정도가 이 경매로는 받을 만한 가격이에요. 물론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5천씩이나 저렴하게는 이런 아파트는 사실 힘들어요. 5천 이상 저렴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아파트는 외곽에 인기가 별로 없는 아파트는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액이. 그러니까 아주 급매에 마이너스 5천 정도 되는 가격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그래도 뭐 최저가가 5억 2천 나왔으니까 5억 2천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경쟁자는 이제 실입주자 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실입주자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층이고 뭐 동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그 정도 가격이면은 실입주자 같은 경우는 5억 초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다음에 2순위 쪽 사람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고는 안 하죠. 투자자 입장이시라면 그래도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4억 5천 이하로 쓰실 분은 가지 마세요. 법원에 가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도 보통 한 20명 정도는 들어올 만한 아파트인데 보통 위에 1등부터 5등 사이에 어떤 경쟁이 될 뿐이지 그 밑에 특히 3억대 쓰시는 분들 4억 이하 쓰시는 아예 가지 마시고 4억 5천 이하 분들도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한번 보세요. 낙찰 얼마에 되는지. 굳이 발품 팔지 마시고 그냥 뭐 경험 삼아 그래요. 뭐 경험 삼아 한번 가보시고 경매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세요. 완전 바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는 이 경쟁이잖아요. 그야말로 경쟁. 그 뭐 4억 이하로 쓰는 분들의 기대값은 제로입니다. 제로. 차라리 로또가 확률이 더 높아요. 800만 분의 1. 그게 훨씬 높은 확률이에요. 3억대 쓰시는 분들 확률은 제로니까요. 20명 들어오면 20분의 1 아니냐 확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기대값이란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확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아시겠죠? 자, 요런 거 난 한 3천만 원만 남으면 돼 하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그렇게 해서 1년에 나 한 경매로 한 5개, 6개 정도만 할 거야. 3천만 원씩만 남길 거야. 그러면 5개만 해도 3, 55,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경매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뭐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경매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낙찰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하자 있는 물건일 겁니다. 이상 경매리였습니다.